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실기 C언어 특강 시간입니다. 자, 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C언어의 기초 문법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 저희는 C 랭귀지 수업이 아니고 정보처리 실기 문제에 나오는 C 코드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C 문법 구조와 명령어들을 익히는 시간이에요. 좀 답답하고 정말 저렇게 실습 안 하고 공부해도 되나 걱정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필답형 문제풀이를 위한 C언어 기본 문법 구조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언어의 기초 문법 구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기초 문법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코드를 볼 예정이냐면 순서도에서 단말기호, 스타트와 엔드, 터미널 부분에 기본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명령어를 내렸을 때 이 명령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그 코드를 감싸는 메인 함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우리가 배우는 C 언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지 공부는 한번 해보아야 해서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왜 개발하죠? 요구가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시험으로 보자면 여러분한테 이 코드가 보여줬을 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적인 처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겠죠. 자, 프로그램의 목적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죠.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프로그램 설계를 해요. 자, 메모리 사용과 관련된 계획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소스 코드 작성하는데 자, 이 시간은 무슨 시간? C 언어 시간이니까 C 소스가 나오겠죠. 컴파일, 링킹, 로딩 작업을 합니다. 자, 컴파일러라는 번역기를 사용했을 때 이 컴파일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목적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발 수업이 아니고 소스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컴파일, 링킹, 로딩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기 시간 때, 그렇죠? 정보처리 필기 공부하시면서 운영체제 부분 공부하시면서 배웠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약간 생략하겠습니다. 자, 실습하면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도록 예제 코드 실습하면 설정하는 수업을 할 때에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부터 최소한의 C 문법 구조 보는 시간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죠. 자, 하지만 컴파일러라는 놈이 C 언어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컴파일 수준에서 문제 처리와 관련된 결과를 잘 도출하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뭐가 나오죠? 결과. 그렇죠? 우리가 목적한 결과, 그렇죠?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테스트와 디버깅, 오류가 있으면 고치고 논리적인 오류를 말하는 거겠죠. 유지 보수하고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단계예요. 여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번역 단계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시험? 정보처리 실기 시험이에요. 개발 시험, 코딩 수업 코딩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정보처리 실기의 주관식 필답형을 보는 상황에서 우리의 C 문제는 한 문제, 그쵸? 코드 문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올 텐데 C 언어의 소스 코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중점적으로 문법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문법이 좀 재미는 없었죠. 하지만 기본 문법 구조는 꼭 알아야 되고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C 언어 소스 코드, 영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본 문법을 알면 전체적인 문장, 문맥과 관련해서 잘 해석이 안 되더라도 기본 키워드만 보시면 잘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굳이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C 언어 문법을 완벽히 배운다기보다 기본 문법을 배워서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 예하고 연산자를 딱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힘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간략하게나마 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자, C 언어 소스. 그래서 C 언어 문법을 배우는 거죠. 문법, 그죠? 한 5줄에서 10줄, 20줄 넘지 않게 문제가 나오고, 문제는 빈칸, 소스 내의 빈칸 또는 문제의 실행 결과 값을 주관식 단답형으로 또는 서술형으로 물을 겁니다. 그런데 문장을 묻는 게 아니고요. 신텍스, 중간에 토큰이라는 단위 문제가 나와요. 용어가 조금 어렵죠. 제가 표현하는 용어가. 다시 얘기하면 소스 내에 빈칸 문제가 나와요. 소스,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확장자가 .c죠. 그렇죠? 우리가 개발하는 코드. 이걸 어떻게 해요? 실행인 exe
파일로 우리는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exe 파일은 0과 1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C 언어 문법으로 되어 있는 코드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부분, 빈칸이 나와요. 문장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문법적인 부분 나와요. 예, 순서도에서 배웠던 그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순서도는 기호, 이 부분은 시언어 문법.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빈칸이 나오거나 실행의 결과값, 다음에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컴파일 링킹 로딩에서 실행을 했을 때 터미널 내의 결과값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코드인지 여러분이 분석하셔야지 나오는 거죠. 이 중간에 나와 있는 obj 파일이라는 목적 파일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험 문제랑은 별개죠. 그렇죠? 별개죠. 자, 근데 목적 파일과 관련해서 링킹 작업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함수들, 그렇죠? 직접 여러분이 소스로 구현하지 못하는 각종 함수들이 많이 있어요. 수학 관련된 공식 함수도 있고, 그쵸? 얘가 라이브러리 속에 있거든요. 그쵸? 확장자는 .h. 그쵸? 얘를 우리의 C소스와 합해서 그렇죠? 코드가 확장돼서 결과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르는 라이브러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간단히 입력과 출력 결과 또는 수학 공식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문자열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어요. 그땐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우리는 C소스의 연산자나 관계식, 조건식 반복 구조와 관련된 빈칸들 나오고 또는 그런 코드의 결과값 나오는 게 우리 시험 문제의 포커스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문법을 꼼꼼히 다 알지 못해도 하실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볼 수 있는 C소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보 처리 기사 시험을 보면 보고 나면 어느 정도 문법 구조라든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었구나를 살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C 언어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코딩하셔서 .C를 하셨을 때, 그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코딩할 일은 없지만 개발 과정에서 구현을 했을 때 그 구현 단계, 코딩 단계에서 나오는 코드가 C 프로그램의 템플릿 기본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죠. 자, C 언어는 약간 하드웨어 제어를 하고, 그렇죠? 지금처럼 유연한 문법이 나오기 이전의 문법이기 때문에 코드의 라인 넘버는 없고요. 코드의 행번호 1번 행, 2번 행, 3번 행 라인 넘버는 없어요. 그 대신 윗부분 상단 영역이 도입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자, 하단에 있는 프로그램 앞으로 코딩할 거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입 내용들이 적혀요. 우리 시험 문제랑은 약간 별개일 수 있어요. 그렇죠? 프로그램 설명, 자, 이 프로그램은 성적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예를 들거나 해서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주석, 개발자는 어디고 개발업체는 무엇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또는 자, 전처리기, 매크로 프로세서 해서 뭐 이 이후에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매크로 처리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함수 선언문, 다 이러이러한 쓸 계획이다. 즉 도입 부분에서는 컴파일러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관련된 선언 자체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구조체라는 자료형 선언도 하고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모르는데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해야 되는 걸 해요.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대부분 메인 함수 내부에서 나와요. 자, 프로그램이 번역이 돼서 실행이 되죠. 그 실행됐을 때 exe 파일에서, 그죠? 자, .exe 실행 파일. 자, 실행 파일이 있는데 실행 파일에서 CPU가 직접적으로 이제 실행에 들어가겠죠. 컴파일러에 의해서 번역이 다 맞춰지면 그때 메인 함수를 제일 먼저 호출합니다. 자, 메인 함수가 100번째 줄에 있던 200번 줄에 있던 그 파일 내에서 .c 파일 내에서 메인 함수 부분을 호출을 해요.
그러면 메인 함수 영역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실행이 된 다음에 그쵸? 예, 호출해서 처리되고 반환이라는 걸 해요. 컴파일러가 번역을 마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시험 문제도 이 메인 함수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렇죠? 메인 함수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메인 함수 이외의 함수들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나열해주면 돼요. 여기 선언했죠? 이 선언문의 내용 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시언어는 1번 행, 2번 행, 행번호는 없어요. 대문자, 소문자가 구별되고 많은 함수로 되어 있는데 함수들은 나열이 되면 되는데 그 하단에 중요한 건 메인 함수는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되고요. 한 개는 꼭 있어야 되고요.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메인 함수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실행해야 할 내용들. 그렇죠? 실행해야 할 내용들. 근데 시언어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함수 영역 내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변수 선언문.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실행문들. 실행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입문, 취합문 또는 if, else, if, while과 같은 제어문 그리고 이론 함수들 이용하는 함수 호출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언어는 영역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변수 선언문과 대부분 실행문. 그죠? 실행해야 할 내용을 메인 함수 내부에 두게 됩니다. 이게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노출하는 코드일 거예요. 자, 변수 선언문 뭐 잠깐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순서도를 그린다면 이렇게 준비기호 적죠? 네, 준비기호. 이러이러한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기호가 메인 함수 상단 영역에 있어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 C 언어는 대부분 요 블럭 가로를 시작을 하면 안쪽에 바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C 언어 이렇게 중가로로 되어 있는 바디 부분, 본체 부분의 상단엔 준비 기호고요. 자, 그럼 그 밑으로는 실행문, 그죠? 직사각형 또는 어떻게 해요? 직사각형 따져줘야 되는 조건, 그렇죠? 그리고 실행이 순차가 기본이긴 하지만 반복과 관련된, 그렇죠? 예, 이런 처리 부분과 관련된 명령어들이 메인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특별히 도입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언급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건 이후에 나와 있는 코드들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메인 영역이 우리 시험 부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비단 C 언어 부분만은 아니고 모든 언어들이 그래요.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쵸? 프로그래밍 랭귀지, C 언어뿐만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을 논리적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자, 프로그램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알고리즘의 구현이죠. 그렇죠? 실행 중인 프로세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배운 건데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나열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어들을 어떻게 나열되어야 하는가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통해서 구성 요소를 통해서 명령어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령어의 종류의 예약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을 잘 나열해서 명령 구조던 명령어를 통해서 시키는 건데, 표현하는 건데, 자, reserved word, 키워드라 그러고 예약어라고 얘기해요. 즉, 여러분 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예약어. 자, 자료형과 관련된 예약어도 있고요. 영역과 관련된 예약어도 있고요. 제어와 관련된 기능의 예약어도 있고 기타 예약어들이 있는데 자, 시언어를 시험 문제에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시언어의 장점 및 활용과 관련한 범용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어요. 시언어는 예약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매우 간결해요. 그리고 C 언어의 예약어는 다른 언어의 예약어의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게 작더라. 그렇죠?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감 너무 갖지 말고 예약어, 뭐 소문자, 인트, 캐릭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플로트, 더블 또는 스태틱
뭐 이런 예하고 if, else, for, while 또는 include, define 등등등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드 보시면서 그때그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하고들이 있다. 자, 얘네들은 예하고는 대부분 소문자입니다. 자, 시 언어는 행번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소문자를 구별해요. 그리고 예하고와 관련해서는 오타가 내지 않고 정확하게 대부분 소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예, 외워주시면 되는 거. 그리고 막 쓰면 안 되는 거. 어디다 쓰면 안 돼요? 명칭, 이름이죠, 이름. 이름, name이에요, name. 근데 ID, identifier라고 하는 식별자,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적어요. 메모리 공간에 이름을 부여했을 때 int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배열명 또는 함수명, 매크로명. 그러니까 이름에는 예하고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컨스탄트. 여러분이 대부분 자료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자료. 그것들을 정확하게는 항상 똑같은 수, 컨스탄트 해서 정수, 상수, 플러스 5, 마이너스 3과 같은 수, 3.14, 부호도 있죠. 그리고 문자 상수, 한 글자, 그리고 여러 글자, 문자 상수와 같은 이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프로그램은 뭡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명령어들의 나열이죠. 자, 프로그램의 그러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령어들을 함께 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C 언어는 45개의 연산자가 있어요. 무지 많죠. 예, C 언어에는 45개의 연산자가 있어요. 45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 C 언어의 연산자 베이스는 다른 언어에도 대부분 통용됩니다. 여러분 순서도 문제에서도 가능하면 C 언어의 문법 표기 문제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이미 하신 거예요. C 언어 안 배우셨어도. 자, 그리고 설명문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 하나 드릴게요. 커멘트. 시험 문제랑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C 언어 공부법입니다. C 언어든 자바든 순서도든 명령어 옆에 순서도 옆에 여러분 설명을 적으세요. 내가 이 문장을 해석하는 거를 직접 적어보시면 공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실제로 코딩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매우 권장드리는 방법인데요. 커멘트, 커멘츠, 주석, 설명글. 그렇죠? 예. 근데 얘는 비실행문이에요. 비실행문. 그렇죠? 오타 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실행문들 앞에서 나왔던 걔네들이랑은 다르고요. 한 줄짜리 주석도 있고요. 여러 줄짜리 주석이 있어요. 자, 실제 코드에 슬래시 두 개를 다 이렇게 하면 실행은 안 돼요. 번역도 안 돼요, 여러분. 번역도 안 되고 실행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C 언어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 줄이 적고 싶어진다. 그러면 여러 줄 영역을 감싸고 슬래시 아스트릭 슬래시를 해주시면 여러 줄 주석을 적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코드 살펴보시는 게 C 언어 프로그래밍 공부 방법이고요. 어떤 언어를 배우건 우리 공부를 하던 코드의 주석을 적어보는 게 C 언어의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5점짜리 문제에 C 언어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없이 자바 문제, 3점 문제, 2점 문제에 맞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C 언어 기초 문법 구조와 프린트F 함수 해가지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뭔가 장황하고 문법 구조랑은 좀 별개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내용이 어떻게요? 컴퓨터 속에 이진수로 변환돼서 들어가서 결과는 모니터에 나오겠죠. 자, C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70년대 언어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까만 화면에 커서가 이동하면서 글자로 결과를 보여줘요. 그렇죠? CUI 환경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실습 화면을 제가 보여준들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C 언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키워드, 핵심 포인트들 한 번씩 보고요. 그와 관련된 문법들 살펴보고
예제 코드 보도록 수업 진행할게요. 자, C 언어 기초문법 구조 해서 진짜 C 코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C 언어는 함수 중심 프로그래밍. 자, C 언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함수 중심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당연히 구조적이죠. 구조적으로 프로그램 명령어를 구성하면서 특징은 함수 단위로 단위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모듈화 되어 있는 게 C 언어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함수가 많은데 함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함수들을 링킹시킨 거예요. 함수들 중에서 메인 함수가 하나가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메인 함수 꼭 한 개 있어야 되고요. 자, 70년대부터 얼마나 많은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었겠어요. 예, 맞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 잘 갖다 쓰면 되죠. 그 작업을 뭐요? 링킹 작업이라고 하죠. 그걸 표준 함수,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미리 구현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자. 그래서 .h 파일 내에 헤더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헤더 파일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거기 있는 걸 내가 필요한 걸 빼서 인클루딩 시켜가지고 사용하자 해서 표준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 함수 종류들이 많구나.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목적은 나한테 필요한 요구 조건 분석해서 개발하는 거죠. 사용자 정의 함수. 내가 지금 필요한 기능을 만드는 거. 그렇죠?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함수들이 정말 많네요. 자, 다행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메인 함수 영역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메인 함수는 기능은 뭐냐? 프로그램 실행의 시작과 끝이다. 기호는 중괄호를 통해서 헤더와 바디 영역의 바디의 이 안쪽의 실행의 내용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죠. 반드시 한 개 있어야만 합니다. 2개 있으면 안 되고요. 0개 있어도 안 되고요. 반드시 한 개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printf 함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은 함수들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표준 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놨어요. 내가 화면에 결과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함수는 실무에선 중요한 함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 중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컴퓨터에 변수를 만들고 컴퓨터에 있는 내용에 관련하여서 처리를 해서 CPU에서 데리고 오죠. 왜? 데리고 와서 확인하려고. 자, 그럼 메모리에 만들어 놓은 변수, 정말 변수가 잘 정보가 담겨져 있을까요? 확인해야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모니터에, 콘솔에 출력하여라.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공부할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 확인하는 목적으로 정말 많이 쓰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순서도를 그리지는 않았지만 메인 함수,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을 때 우리 순서도에선 터미널, 스타트와 엔드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스톱 또는 엔드. 이게 메인의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printf는 뭡니까? 아, 콘솔의 출력. 평행사 변형보다는 이런 기호, 출력 기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 컴퓨터 이진수기 때문에 화면에 결과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출력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이 여기에 변수 부분이나 결과 변수 표현이 되어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프린트가 아니고요. F자가 있어요. 프린트 펑션이 아니고 포맷. 그렇죠? 양식, 포매티드예요. 자, 그래서 콘솔하면 모니터에 주어진 출력 양식으로 자료를 대부분 상수화된 값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자, 기본적으로 출력 양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출력 양식, 문자열 상수 또는 인수의 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양식 부분이 처음에 나와 있고요. 예, 인수의 값을 화면에 출력한다. 볼 거예요, 코드. 자, 그런데 이 함수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어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표준 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표준 함수는 그 많은 헤더 파일 중에 이 헤더 파일. .h죠? 여기 안에 있어요. .h 파일에 매우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 stdio.h 헤더 파일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헤더 파일을 링킹 받아와야 돼요. 근데 링킹 작업에서 연계하여라, 링크하여라는 명령어가 샵 include. 자, 영어로 뭐예요? 포함하다. in. 이 하단에 포함하세요 해서 include std. 스탠다드. 그렇죠? 네, 표준. 스탠다드예요. 표준. i가 뭘까요? 인풋이요. 그러면 반대로 o는 뭘까요? 아웃풋이요. 입력 나왔으니까. 아, 입력과 출력과 관련된 함수들이 많구나. 그렇죠? 입출력 헤더 파일. 를 인클루드 시켜줘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메인 함수 속에서 이런 기능의 함수를 사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형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프린트F 함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일단 문법은 이렇다라고 정리하는 유인물 정도는 한 장 가지고 있어야 되니 화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보시면 드디어 나옵니다. 자, pass01.c 해서 소스 파일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샵 include 첫 줄에. 자, 이게 메인 영역 상단의 도입 영역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아, 이 pass01.c 소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이 연결되어야 된다. include 포함되어야 된다 해서 샵 include에서 자, 꺾은 가로 해주고 이 파일이 링크대에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쟤는 왜 쓰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이건 프린트F 때문에 쓰는 거죠. 네. 전처리 부분이라 그러는데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법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스탠다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주석을 적으세요. 한 줄 주석이니까 슬래시 해서 std io.h 파일이 명이죠. 무슨 파일? 헤더 파일. 표준 이 출력 헤더 파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조금 더 적고 싶다요? 그러면 더 적으면 되죠. 아, 이 파일이 여기에 준비되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printf 파일을 이 함수를 표준 함수예요.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포함을 하는 거지 사용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그죠? printf 함수 뭐예요? 여기에 그죠? 네. 출력과 관련된 거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메인 함수예요. 자, 메인 함수 부분이 보이드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 문제에 나왔고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보이드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니까 좀 특이하죠. 기본 함수의 구조와는 좀 다른데 메인 함수는 void main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자, C90 표준에서는 int main return 0 해서 int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개발자 수업 받고 있는 게 아니죠. 메인 함수가 존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C코드를 본다는 건 사용자 입장이 아니고 개발자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이 코드 내용을 본다는 건 여러분이 그전에는 엑셀을 사용하실 때는 함수를 사용할 때 사용자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부분만 보면 됐어요. 근데 저희가 개발 언어인 C 랭귀지를 본다는 건 여러분 개발자세요. 똑같이 함수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엑셀은 사용자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머리 부분만 본 거고요. 예, 개발자 입장에서는 머리 부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기능을 구현하는 거예요. 다시 엑셀에서는 여러분 이용하시는 이용자, 그렇죠? 개발자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구조는 기본적으로 헤더가 있고요. 바디가 있어요. 아, 내용 봐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C 언어의 메인이라는 소문자와 가로 열고 부분을 함수의 헤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괄호를 통해서 열고 닫히는 이 부분이 함수의 본체, 바디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인에다가 뭐라고 주석 적을 거예요? C 프로그램에. 자, 그냥 시작이 아니고요. 실행의 시작입니다. 시작 부분. 손으로 공부하는 것도 참 재밌네요, 코드를. 자, 그러면 원래는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서 메인을 호출해서 수행하고 반환한다 해서 함수는 항상 호출 구조상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로 열고 닫고 하는 이 부분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닫는 가로 부분에 대해서 C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됐다.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함수다 그러면 그 함수의 시작과 종료 부분, 그렇죠?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 이게 C 언어 기본 문법 구조예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C 언어를 명령어 구조로 하자면 여기 인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보는 거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 구조, 템플릿 이렇습니다. 양식이. 자, 그러면 안에는 무엇을 수행하면 될까요? 이 안에는 이제 실행문들을 나열하면 돼요. 실행할 내용들,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구현할 내용들. 자, 실행, 문, 명령문이라고 나와 있는 명령문을 할 때는요, 여러분 항상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나요. 문법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저희 시험 문제에서. 다음 코드의 문법이 틀린 것은 이런 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런데 세미콜론, 실행문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쳐요. 근데 어떤 언어는 엔터만 쳐도 줄을 바꾸면 그 문장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C 언어는 행번호가 없고 1번 행, 2번 행 이런 행번호가 없고 한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 친다는 거. 그렇죠? 코딩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명령문이긴 한데 함수로 이루어진 명령문이네요. 네. C 언어에서는 꼭 메인일 경우에는 구현 또는 다른 함수일 때 구현하지만 이용도 해요. 그죠? 구현도 하고 이용도 해요. 자, 이용할 때 이렇게 헤더 파일로 기존의 표준 함수들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printf 함수죠. 가로 열고 닫고. 본체 없죠? 이용했구나. 어디? 여기에 이미 본체에 있는데 그걸 이용한 거예요. 자, printf 출력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합격을 합시다. 합격을 축하합니다도 얘기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합격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심표 한 칸 띄고 실행 결과 합격합시다. 느낌표. 오타 있으면 오타도 그대로 출력될 것이고요. 영문이면 영문, 특수기호도 다 출력이 될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얘는 뭔가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printf는 소괄호 속에 문자열을 출력한다라고 나와 있었죠? 쌍따옴표. 자, C 언어는 짝구조, 페어 구조를 좋아해요. 가로가 열리면 가로가 닫고요. 쌍따옴표 열리면 쌍따옴표 닫게 짝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영문도 마찬가지예요. Let's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할게요. 네. 이게 C 언어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printf는 출력하는 데 쓰이구나. 그렇죠? 출력 기호와 관련해서 순서도 얘기도 드렸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실제 코딩을 하진 않았지만 자, 역/n
다른 기호는 나올 확률이 없어서 특별히 문법 구조 다 펼치지는 않았는데요. 역슬래시엔. 여러분 합격합시다 해서 그 다음 줄. 그죠? Let's study hard 그 다음 줄 엔터입니다. 자, 프린트F가 있다고 해서 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슬래시 n이 있어야 줄이 바뀌어져요. 그죠? 역슬래시 n은 무슨 뜻이냐면 역슬래시 n 뉴라인이라고 해요. 그죠? escape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슬래시 n.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게 슬래시죠. 얘는 역슬래시예요. 이건 나누기죠. 이거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뉴라인에서 역슬래시 n은 줄 바꿔라. 새로운 행을 만들어라. 커서가 하나하나 이동하면서 글자를 출력을 하다가 줄을 딱 바꿔요. 그리고 Let's study hard 하고도 줄을 바꿔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프로그램 끝나요. 자, 패스 01.C가 C 언어의 기초문법 코드고 여러분이 보시는 수행문에는 반드시 마지막 영역쯤 printf 하면서 하나 이상 꼭 있습니다. 왜? 출력 결과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쵸? 여러분이 분석하실 때 입력, 처리, 출력 설계에서 지금 printf는 출력과 관련된 함수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번 볼까요? printf 예제 그래도 몇 개 더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printf 자, 안타깝게 시험지에서는 색깔 분류 안 됩니다. 시험지에 낙서하시면 안 되고 시험지에다가 주석 다시면 안 돼요. 공부할 때만. 자, hello everybody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C 언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문자열 상수,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 내용 출력하거나 인수의 값을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면 hello everybody 하고 역슬래시 n 줄 바꿨죠? 그렇게 찍었어요. 자, 얘는 상수를 찍었죠. 자, 그러면 한글도 찍고 영문도 찍을 수 있어요. 자, 알고리즘 몇 점 맞으실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25점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줄 바꿨어요. 메시지가 참 잘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 줄과 이 줄 차이가 뭘까요? printf 알고리즘 해서 역슬래시에는 뭔지 방금 배웠는데요. 줄 바꾸란 뜻. 이 쌍따옴표 안에 뭔가 다른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낯설다. 그러더니 printf 가로 영역 안에 뭐예요? 쉼표. 쉼표가 하나가 표시가 되더니 우리가 25점이라고 했던 게 여기 밖으로 나오고 이 자리에 위치에 퍼센트 알파벳 D라고 적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근데 출력 결과는 예측 가능하시죠? 출력의 결과는 알고리즘 25점. 알고리즘 25점. 똑같이 나와요. 제가 이 코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처리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공부를 먼저 할 거예요. 변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처리, 제어와 관련된 부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라는 걸 갖다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숫자 자료와 문자 자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수치 데이터, 비수치 데이터에 대한 구별을 할 때 printf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결과는 똑같지만 제가 이거를 다시 적어 볼게요. 출력 결과가 25점, 25점인데 이러면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위에 있는 건 콜론 땡땡 한 다음에 글자 그대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2,5가 출력되는 거죠. 25점. 근데 얘는 25점이라는 숫자,
얘는 비수치 데이터, 얘는 수치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식이에요. 네. 자, 그래서 C 언어인 경우에 printf 함수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 첫 번째 인수는 쌍따옴표 내에 포맷을 정하고요. 자, 이 포맷 내에 퍼센트가 있으면, 자, 퍼센트가 한 개면 뒤에 쉼표하고 한 개를 추가해서 인수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영역. 그래서 이 뒤에 있는 25가 이 자리에 출력된다. 그런데 이 25는 컴퓨터 속에 데이터로 저장돼요. 상수예요. 자, 그래서 이진수로 저장되는데 그 이진수를 이 자리에 출력하여라. 어떻게? %d 모습으로. %d 모습으로. %d. 원래 이진수로 컴퓨터 내에 25가 01010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끄집어내서, 그렇죠? 네, 변환해서 D 모습으로 출력하여라. D로 출력하여라. D. 대시 말. 영어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고요. 그래도 좀 여러분이 기억에 오래 남으시라고 설명드려요. 십진수에. 십진수라는 뜻의 D예요. 그래서 0101 되어 있는 25를 25로 변환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얘는 문자 자료 출력 25 출력한 거고요. 내가 숫자의 양이다 그럴 땐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걸 printf가 출력 형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d 처음에 보면 정말 놀라세요. 저게 무슨 외계어도 아니고. 그래서 % 자리는 쌍따옴표 첫 번째 위치에만 나오고 추가되는 인수 한 개가 있고 그 자료를 여기다 출력하여라. %d 모습으로. 그렇죠? 컴퓨터에는 항상 이진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비수치 데이터와 수치 데이터라고 했을 때 데이터의 종류 구별을 하셨다면 자, 이렇게 하면은 좀 구별이 더 가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25 플러스 5를 했어요. 여러분, 저걸 누가 플러스라고 합니까? 원래는 뭐냐면 알고리즘 콜론 25 십자가 5 한글로 점 줄 바꿔라라는 명령이에요. printf에. 자, 그러면 이게 25 십자가 5로 출력이 돼요. 25 십자가 5점. 십자가 5점. 이렇게 출력이 돼요, 여러분. 출력 결과. 근데 밑에 있는 건 어때요? 아, 밑에 있는 건요. 컴퓨터에 CPU가 갑자기 동작을 하더니 수치 데이터이기 때문에 25 더하기 5는 30. 30을 이진수로 저장한 다음에 이 자리에 출력해요. 그래서 25가 아니고요. 계산된 결과 30점. 당연히 30으로 찍히죠. 제가 지금 한글로 설명을 해서 그렇죠. 30점이라고 해서 찍힙니다. 계산. 아, printf는 앞에 출력 양식을 적고요. 출력 대상을 적는데 문자열 상수 hello everybody 그냥 찍히지만 인수의 값을 계산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수치 데이터와 비수치 데이터에 대한 구별하셨습니까? 네,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고 자, 지금은 정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수치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소수점이 있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25점에 자, 이번에 살펴볼 메인 함수에서는 자, printf는 이 정도 살펴보시면 돼요. 네. 자, 합격 점수에서 이제 인수와 관련해서 하나, 두 개 있다는 걸 살펴보셨죠? 두 개. 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프로그램은요. 명령어들의 나열이에요. 그럼 그런 명령어들을 어느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자료, 그리고 처리해야 할 자료와 제어. 그렇죠? 네, 명령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지금 구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명령어들과 명령어 구조는 천천히 공부를 하겠죠. 명령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명령어들이 자료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하는 거죠. 문법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프린트F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쌍따옴표의 출력 양식을 화면에 계획하에 자릿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나왔죠? 그럼 퍼센트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한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되는 인수가 하나가 등장하는 거죠. 퍼센트 한 개 나왔으니까 쉼표. 퍼센트 한 개 나왔으니까 쉼표. 퍼센트 한 개 나왔으니까 쉼표. 자, 봅시다. 마지막 줄에 보면은 퍼센트 하나, 둘, 셋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뒤에 인수 하나, 둘, 세 개가 추가가 되겠죠? printf는 확장성이 있는 인수의 범위가 확장을 하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쉼표, 쉼표, 쉼표.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 볼까요? 뒤에 여러분 D 배웠죠? 데시말. 십진수란 뜻이죠. 우리 시험 문제는 D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요. 가끔 F도 나와요. C도 나와요. S도 나오고 D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네요. 자, 십진수로 변환하여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컴퓨터 속에 이진수 0101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을 데려다가 출력하는 게 printf의 기능이고, 자, 그럼 얘는 뭡니까? 100. 100은 정수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지금 공부할 거는 정수. 자, 데이터의 자료에 대한 공부할 거예요. 자, 정수, 상수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정보의 종류. 정수 컨스탄트,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서 배웠죠. 정수, 상수, 100을 출력합니다. 이게 코딩 글꼴이기 때문에 0을 이렇게 표현해요. 알파벳 5와 구별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땡땡 눈이에요. 100. 이게 십진수로 이진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꺼집어내서 십진수로 출력하여라. 정수상수 100. 정수상수 100을 출력할 때에는 화면에 이렇게 합격 점수라고 출력하고 싶어요. printf를 통해서 출력하겠죠? 그럴 때 printf의 출력 형식 지정 문자는 %D를 씁니다. 데시말의 D. 그렇죠? 네. printf의 경우에서는 출력 형식을 그럼 원주율 파이죠. 파이는 3.14인데요. 3.14는 십진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실수. 십진 실수죠. 실수 상수 소수점이죠. 부호가 있고요. 부호를 생략했을 땐 플러스죠. 3.14를 컴퓨터에 0101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여기에 변환해서 출력합니다. 그럴 때는 이진수로 되어 있는 상수들을 이진수예요. 출력할 때는 이 자리에 출력하고 F 플로팅 포인트 F 해가지고 표현해 주는 게 printf의 사용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그 함수를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C는 뭐예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문자 상수예요. 한 글자. 여러분 한 글자라고 표현 많이 하죠? 자, 수치 데이터가 있고 비수치 데이터가 있어요. 얘는 계산을 못하죠. 자, 그러면 홀다운표 해가지고 감싸고 한 글자입니다. 알파벳 A. 숫자 적어도 되고 소문자 적어도 되는데 이거 한 글자예요. 얘를 컴퓨터에서도 0101로 표현하고 있어요. 단일 문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화면에 0102로 못 알아듣고 A라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 캐릭터에 C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요. 쌍따옴표인 거 보이십니까? 자, 정보의 종류, 자료의 종류, 상수의 종류에는 자, 여러 글자, 문자,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P, A, SS 네 글자나 되죠? 얘를 출력하겠다. 그러면 뭐라고 적어줘야 될까요? 여러 글자 출력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스트링에 S
해서 출력하는 상황에 맞춰서 프린트F의 출력 형식 지정 문자를 다르게 해줘요. 자, 그러면 정보의 종류, 상수들은 C 언어에서 이렇게밖에 없어요. 정수상수, 실수상수, 문자상수, 문자열상수. 이게 기본 자료형에 담을 수 있는 상수들이에요. 얘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보의 종류, 여러분이 얘기하는 자료의 종류. 그런데 특이한 건 문자상수일 땐 홀다운표, 여러 글자일 땐 쌍따옴표. 얘를 홀다운표를 없애면 변수라는 애들이 돼요. 그렇죠? 상수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 프린트F에서는 자, 퍼센트가 몇 개? 3개. 하나, 둘, 3개.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3개의 인수 확장이 됐죠. 그래서 요 자리에 출력하고 20을 요 자리에 출력하고 이 내용을 계산해서 이 자리에 출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컴퓨터에는 모든 정보는 이진수로 되어 있으니까 나 10진수로 출력할래. 그런데 얘네들은 좀 예쁘게 출력하고 싶었나 봐요. 화면에 출력하기를 쌍따옴표 안에 이 자리에 1, 0을 그렇죠? 10을 데려다가 이진수에서 변환시켜서 출력하고 한 칸 띄고 십자가 출력하고 20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출력하고 그쵸? 능교 출력하고 10 더하기 20은 CPU가 계산해서 30에서 30의 결과를 여기에 출력하고 역/n 해서 깜빡깜빡이던 커서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죠? 깜빡, 깜빡, 깜빡. 그쵸? 이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역/n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린트F의 사용법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난해해서 한번 프린트F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103.14A 홀다운표, 쌍따옴표, 그리고 인수 3개의 상수들 공부가 마무리가 됐고요. 관련하여서 출력 형식 지정 문자 다시 한번 마무리 유인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면 일단 코드를 동반하여서 꼭 보셔야 되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3번 코드에서 사용한 퍼센트를 동반한 문자들 표현이 있습니다. 자, 프린트F 사용할 때 사용해요. 꼭 프린트F 사용할 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서식, 양식을 필요로 하는 변환 서식이 있는 코드에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은 프린트F에서 보실 거예요. 자, 패스 03 예제에 있죠. 패스 03 예제의 프린트F의 출력 양식 변환 문자, 쌍따옴표 앞에 %d 데시말. 10진 변수로 10진 정수로 변환하여 출력할 때 사용하고요. %f는 영어의 플로팅 포인트, 실수란 뜻인데요. 부동소수점 실수예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이진수 실수 표현을 변환해서 출력. 그쵸? 10진 실수, %c 문자로 변환하여 출력. 왜? 컴퓨터엔 이진수로 돼 있으니까. s는 여러 글자. 한 문자, 여러 글자 구별하세요. 자, 그러고 이화는 이제 기타인데요. 간혹 사용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밑으로 그냥 뺐어요. 퍼센트 5, 알파벳 5예요. 옥탈이라는 8진 정수, 이진수를 8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하고요. X, 헥사데시말의 X, U는 unsigned 해서 부호 없는 10진수. %2는 지수 형태. 그래서 이렇게 출력 양식 변환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코드보다가 이렇게 정리된 표보다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표현이죠. 그죠? 코드 표현이죠. 그래서 자, 챕터 1의 C 언어의 기본 문법 구조를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 출력 함수 printf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첫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도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변수에 대해서 실제 메모리 내에서 어떻게 선언되고 참조돼서 이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 들으느라 낯설었지만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